꿈을 이루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10살짜리 소녀의 꿈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다락방에서 그림만 그리던 저는 아주 많은 분들과 그림으로 소통하고 살고 있어요. 송파에 아주 오래 산 사람으로 앞으로 송파에서 더 좋은 일들을 많이 꿈꾸게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 풍납동에 사는 예술가 홍안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잠실로 이사를 왔으니까 벌써 40년 넘게 송파에 뿌리를 내리고 오래도록 아주 잘 살고 있네요. 제가 이사 올 당시에 잠실은 1, 2, 3, 4단지의 종합운동장뿐인 허허벌판 모래밭이었어요. 지금 롯데월드가 들어선 롯데타워 옆에 있는 석촌호수 아시죠? 제가 어릴 때 거기는 겨울이면 얼음을 깨고 낚시를 하던 아주 한가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실 나루역은 미루나무 숲밖에 없는 아주 멋진 곳이었어요. 제가 살았던 잠실 아파트는 지금 볼 수 없지만 연탄 아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젊은 분들은 도저히 뭔지 모르실 거예요. 연탄을 아래쪽에 넣고 방을 온수로 따뜻하게 온도를 따뜻하게 하고 물을 넣은 솥을 올려놓고 온수를 만들어서 목욕도 하고 사용을 했어요. 저렴한 연탄을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침에 연탄가스를 맡으면 전부 온 식구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학교도 못 가고 참 아찔했던 추억들이 있었죠. 지금 이야기하는 순간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면서 마치 타임머신을 탄 기분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과거 이야기를 했으니 현재의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섬유예술가와 전통 미나를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직업을 병행해 왔으니까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전시와 작품 활동을 하느라고 늘 바빠서 행복합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여러 가지 운명과도 같은 찬스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운명은 저의 집안 내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의 외할머니는 아주 가난한 양반집 교수로 삭바느질을 해서 온 가족을 다 먹여 살릴 정도로 생계를 책임지셨다고 해요. 하지만 병으로 너무 일찍 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외할머니의 솜씨를 물려받으신 분이 바로 저의 어머님이셨어요. 저는 지금도 어머님이 17살 때 놓으신 수저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새 것처럼 매끈하고 깔끔합니다. 이는 우리 자수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우리 자수는 꼰사라는 걸 쓰기 때문에 자수를 놓았을 때 매끈하고 깔끔합니다. 그 후 저의 어머님이 저에게 7살 때 도장집 짜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곧잘 하더랍니다. 최근에 다시 짜보니까 글쎄 그대로 되더라고요.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의 몸은 오랫동안 그 소중한 기억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어릴 때 살던 한옥집에는 다락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공간에 올라가 보면 아주 키키한 그 다락 특유의 냄새가 나고 안 쓰는 물건을 처덕처덕 쌓아놓은 가운데에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앉아서 종이 인형을 그려서 책상 틈에 요렇게 꽂아놓고 인형 놀이를 혼자 하는 아이였어요. 제법 솜씨가 좋아 학교에 들어가서는 하루 종일 인형을 그려서 줄줄이 서 있는 내 친구들에게 나눠주곤 했어요. 인형 그려주러 나눠주러 학교에 가는 그 기쁨이 굉장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여고의 교사로 있다가 결혼해서 아이 하나를 낳고 남편 따라서 일본에 가게 됐어요. 낯선 나라에서 처음엔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만 키우다 보니 좀 틈이 생겨서 뭘 좀 해볼까 싶다가 천을 조각조각 이어서 붙이는 그 소품, 쉬룡 퀼트를 배우게 되었어요. 이 퀼트를 꾸준하게 배워서 한국에 돌아와서는 금방 퀼트 강사가 돼서 수강생을 가르쳤어요. 한국의 보자기와 퀼트를 연구하면서 석사 논문을 쓰는데 그 전통 자수와 민화까지 이 통칭해서 모두 우리나라 전통이에요. 관심을 갖게 돼서 지금은 민화 가르치는 일까지 여러 가지 병행하면서 14년이나 되었습니다. 참 정신없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루하루 너무 행복함을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물을 파려면 한 우물을 파라고 하지만 한 우물만 파면 금방 물이 동이 나버리고 그 우물 파기 위해서 옆에 자리까지 내가 설 자리 때문에 옆을 파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퀼트를 배우고 나서 한국으로 오자마자 우리 전통의 귀중함을 알게 돼서 33살에 보자기를 시작했어요. 뭐 명인과도 만나게 되고, 보자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색동저고리 사람 입는 옷을 뜯어서 그 보자기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조각조각 손바느질로. 그래서 기술교육원에 제가 찾아 들어가서 2004년에 한국 기능사를 땄어요. 기능사 시험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한복을 조금 배웠어 하는 거와 국가기능사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는 자격증을 따는 거는 천차만별의 그 차이점이 있어요. 이 자격증이 국가기능사라 어딜 가나 자랑을 삼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양장기능사까지 따서 이력서에 반드시 써놓고 있어요. 제 바느질 솜씨 때문에 코튼 커피 필터를 만들어서 비즈니스로 연결시킨 적이 있어요. 이거는 네이버 카페에서 공동구매가 발생돼서 여성경제협회에서 중소기업청 지원금을 받아서 만불을 받아서 뉴욕의 NY Now라는 박람회에 참여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처음 하는 일이지만 긴장보다는 굉장히 설렜고 내 도전이 살짝 성공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에게는 모든 일을 아주 수월하게 금방 해내는 달란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은 자수보다는 미나를 그리고 가르치는 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원래 일본에서 오자마자 자수명장 선생님께 자수병풍 8폭을 했거든요. 전통 공예학교에서 1년 과정이라는데 그걸 하느라고 정말 하루도 허리를 못 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나이가 39이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젊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하라면 하기는 하는데 잘 못할 것 같아요. 거기다 그땐 직장까지 다녔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다시 했거든요. 퇴근하자마자 밤새도록 자수를 하고 1년에 이사를 2번 했는데 짐 싸는 아저씨가 나한테 슬쩍슬쩍 이러시더라고요. 살림은 안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왜 나한테 묻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뭔가에 몰두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김현희 선생님이 졸업할 때 저한테 얘기는 안 해주셨는데 제가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 학생들한테 작년에 1년에 이사를 2번 하고 자수병풍 18폭 완성한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대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더 지금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얻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연히 미나를 접하게 됐는데 이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신세계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그리다가 30대 때 바느질을 우연히 한 건데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이거는 배우러 다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술적인 면보다도 더 힘든 그런 게 있었어요. 바늘로 찔러서 자수를 놓는 거는 꽃 한 송이의 자련수를 하려면 그 꽃 한 송이 마련하는데 정말 애기 엄마니까 밥 해 먹고 직장 다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붓을 잡아서 그 꽃 한 송이를 하나 그리는데 너무 시간상으로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멋있고. 그래서 미나에 빠져들게 된 건데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요즘은 현대적인 미나 표현으로 모던 모란 시리즈를 작업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좀 많아요. 이쪽은 모란 시리즈고 화조도 모란도 화조도 좀 섞였는데요. 이렇게 병행해서 전시 때 액자를 5개씩 내고 있는데 서양식 아파트 가옥 구조에는 이런 그림이 좀 어울려요. 소재는 모란과 연꽃 등인데 그림 재료는 서양화 재료인 과슈를 주로 쓰고 있어요. 색깔 표현이 좀 밝죠. 저는 예술도 항상 재미있게 작업하자는 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년 가을에 10월 둘째 주에요. 이화 퀼트전에 참가하고 있어요. 이화 퀼트를 만든 제가 주창자이기 때문에 애착심이 남다르죠. 처음에는 퀼트 작업, 그러니까 이불, 생활 퀼트가 아닌 이런 베드 스프레이트를 냈는데
올해부터는 좀 소품으로 가자 해서 인형 한복과 얘가 입고 있는 아트웨어를 선보이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인형이 되게 여러 채가 있는데 인형은 한 개, 두 개 하지 않고 한 채, 두 채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 인형 한복이 올가을에 선보일 작품이에요. 좀 전통적인 소재를 들고 오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모자 요거는 좀 특이한 디자인인데 이렇게 짧게 동그랗게 가 있는 거는 조바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거는 요새 근데 현대인들 좀 쓰는데 이거는 남바이라고 해요. 원래는 겨울에 방한용으로 여기랑 요 둘레에다 털을 달아요. 양털. 근데 이거는 인형이 작고 옷이 좀 미니어처 같이 돼가지고 털을 달면 좀 얼굴이 갑갑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디자인을 해서 털을 빼버린 본견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시다시피 당이라고 하죠. 저고리는 짧고 당이는 그 위에 입는 옷이고 치마는 빨간색 다홍 치마. 그 한복의 색깔 표현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다홍, 추월이 색깔이라는 한복 컬러 표현이 있는데 그거 좀 설명해 드리자면 기생이 이름이 추월이라는 기생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기생이 입는 그 청록색 빛깔의 저고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신기하게 광장시장에 가서 추월이 색을 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그 컬러를 척 내밀어요. 그게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책 속에서도 찾을 수 없는 민간 제야에 있는 그런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예술을 해도 이렇게 제사처럼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게 있어요. 신이 나지만 그래도 한복은 언제나 우리 전통 문화의 맥을 잇는 것이라서 설레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생각해도 매일매일 신기하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석사 논문에 보자기 조각보를 하게 됐어요. 연구를 좀 했더니 직접 손으로 꼬매서 논문을 쓰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한번 해보자. 해보다가 안 되면 다음 학기로 미룰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정말 그걸 손으로 꼬매는데 밥 먹고 그것만 꼬매는데 교감 선생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이렇게 오시더니 경상도 사투리로 네 밥 먹고 똥 싸고 이것만 꼬매지 이러셔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살림도 하고 이렇게 정확히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 논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논문은 크게 덩어리가 있어요. 이론적 배경 그리고 내가 한 실제 작품 결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론적 배경은 제가 이제 30대 초반부터 바느질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패턴화하는 우리나라 그 조각부나 색동 저고리 패턴이나 저고리 앞에 앞섭 그 저고리 요런 섬이 있는 게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져요. 정확히 패턴 이름도 없고 누가 해놨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어서 무의식을 끌어오자 했더니 지도 교수님이 그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칼 구스타프 융의 그 무의식 이론을 끌어와서 굉장히 그때는 획기적인 교수님들이 주심 부심 선생님들이 너무 어려운 논문을 썼구나 그런 얘기를 좀 하시긴 했는데 제가 그 본문 갖고 있는데 지금 어디다 조금 발표를 하고 싶긴 한데 루트를 알아보고 있어요. 가끔 처음 만난 후배들을 만날 때 그 후배가 선생님 이름이 낯이 읽는다고 그래서 어디서 내 이름을 받겠느냐 인터넷에 글을 좀 쓰기는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보면 그 후배들이 선생님 선배님 논문 보고 내가 보자기 공부를 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이 세상이 좁기도 하구나 노력을 해서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래도 20년 전에 잘해놓긴 했구나 하는 살짝 그런 기쁨이 있죠. 미나에서 보여지는 억압된 신분 속에서 표출할 수 없는 디자인의 자유로움 말이 되게 어렵게 됐는데요. 미나 그린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는 무명 화가들이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서민스럽고 미술 공부를 특별히 따로 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림이라 더 아름답다고 표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 우리 공예 미술에서만 엿볼 수 있는 대단한 표현 방식들이 많아요. 여기에는 판타지도 있고 무한한 상상력도 있고 그리고 안 보여지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 표현들이 더 많아요. 절대적인 아름다움과 간결함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죠. 요새 현대인들이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식화된 디자인, 몬드리안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 예술의 미나, 공예, 자수, 보자기, 한복, 화각공예, 570예 이거 굉장히 많아요. 종류 셀 수도 없는데 모두 좀 살아나야 돼요. 벌써 제 나이가 한갑이 되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예술 작품을 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하루도 후회한 날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래도 저는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이 일을 하면서 살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통문화 전도사로서 제 몫을 다하고 있는 스스로에게 갈채를 보내고 있어요. 이제 저의 희망사항을 말해봐도 될까요? 우리 외할머니가 1대, 우리 어머님이 2대, 그리고 제가 3대더라고요.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물론 아직은 이 일을 하지는 않아요. 엄마의 하는 일이 너무 어지러워 보이고 짐을 많이 어지르고 정신이 없고 늘 바쁘고 이래서인 것 같은데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제 자손 중에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할 사람이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꼭 반드시 요즘은 핏줄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쪼록 송파에서 우리 맥을 잇고 전통문화를 계승할 분들이 아주 정말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다행히도 최근 K문화의 다양성과 발전에 전 세계가 정말로 기출을 주목하고 있으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석사과정 입학할 때 교수님 2분이 면접을 보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제가 39이었는데 건강이 허락한다면 90살까지 저는 현역에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주 좋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 다음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붙어서 잘 다녔습니다. 앞으로 30년은 물론 아주 빨리 흘러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월은 사람을 비껴가는 게 아니고 정말 타고 넘실넘실 가는 파도처럼 가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이 가르치고 더 좋은 작품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게 제 꿈이고 희망이지요. 인생은 꿈을 이루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10살짜리 소녀의 꿈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다락방에서 그림만 그리던 저는 아주 많은 분들과 그림으로 소통하고 살고 있어요. 송파에 아주 오래 산 사람으로 앞으로 송파에서 더 좋은 일들을 많이 꿈꾸게 될 것 같습니다. 송파에 사는 여러분들이 제 편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술가 홍한이였습니다.